명품 의류를 판매하는 편집 매장입니다. 매장 앞에 SUV 차량 한 대가 주차돼 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트럭 한 대가 오더니 맞은편에 주차를 합니다. 트럭에서 내린 운전자는 두 차량 사이의 간격을 쓱 살펴보더니 다시 탑승을 하는데요. 또 다른 남성은 더 가까이 대라는 듯이 손짓을 합니다. 입구는 사람 한 명이 겨우 다닐 수 있을 만큼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입니다. 트럭 한 대가 오더니 이번에는 쓰레기를 내려놓기 시작하는데요. 매장 주변은 한순간에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이번 사건 좀 주목해 주세요. 제보 사건입니다. 7년째 옷 장사 잘하고 계셨는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보자분은 4층 건물의 1층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갑자기 새로 바뀐 건물주로부터 통보서가 왔대요. 이거 재건축을 전제로 해서 내가 이 건물 산 거니까 비워달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계약 기간 내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이거 나가라 말고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거 임대차 보호대로 법대로 영업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맞대응을 했대요. 그런데 7월쯤에 다시 어떤 내용이 왔냐면 이거 공사를 리모델링 해야 되니까 공사 공개자들 와가지고 그 앞에 상가 앞에 1층이잖아요. 그 주차 공간 비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동안에 리모델링 하는 동안에 쓰겠다라는 얘기인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다음부터 화물차가 딱 1층 앞에 사람 지나다니기도 어려울 정도로 바짝 차가 주차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 있으니까 너무 이상하고 이게 안 쓸 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있으니까 아니 공사 안 할 때도 이 주차를 해야 되는 거냐고 그렇게 이제 건축사무소 측에 연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거 계속 매장 앞에 차 세워둬야 된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1층 사장님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고객들도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건물주한테 이전 건물주하고 내가 이 앞에 주차 공간을 우리가 쓰는 걸로 계약을 했다라고 했는데 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전혀 뭐 시도 안 막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가게 출입문 앞에 저렇게 내 차도 아닌 전혀 엉뚱한 차가 저렇게 출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사장 주장에 따르면 건물 뒤쪽에 차량 두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굳이 매장 앞에 이렇게 차를 세워두는지 의문이라고 하고요. 또 얼마 뒤에는 보시는 것처럼 입구 앞에 차량들이 서로 마주본 채 주차돼 있었습니다. 공사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공사 차량을 24시간 상시 주차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차 두 대 사이에 간격이 있었는데 그래도 며칠 뒤에는 간격이 더 좁아졌다고 하고요. 결국 나중에는 출입구 문을 밖으로도 열지 못하게 될 만큼 좁아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안 할 때는 좀 차를 보세요. 네. 그 간격을 더 좁혀. 네, 계속 그렇게 좁혀왔대요. 나중에는 결국 출입구 문을 열지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사를 안 할 때는 차를 좀 빼주시면 안 되겠냐. 손님들이 올 수 있게 좀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하지만 자기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게 왜 문제냐. 그렇게 해줄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야, 저 양쪽 차 사이 간격을 계속 좁히는 거 보세요. 자, 오 교수님, 그런데 사장님을 더 열받게 이 옷가게 사장님을 더 열받게 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차를 저렇게 막아서 사람을 못 다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제 냄새로 이제 뭔가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이 사장님 주장에 의하면 공사 차량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주차를 했는데 트럭 위에다가 이 폐기물을 갖다 점점 쌓기 시작해가지고 아예 산을 갖다가 이루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며칠 있다가 한 차량이 빠져나가면 또 다른 차량이 폐기물을 싣고 주차를 하고 그러니까 이 매장 주변이 저걸 우리가 소위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처럼 변했는데 공사 관계자들이 폐기물을 쌓아두는 모습을 갖다 포착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지나가면서 여기 뭐 쓰레기장인가 보다 해가지고 뭐 다른 쓰레기도 버리고 심지어는 주변 상인들도 힘들어하고 많은 외국인들이 사진을 찍고 라이브 방송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코를 막았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이고요. 나가라고 하는 소리네요. 악의적인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 옷가게 단골 손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 변호사님? 네. 그 손님들이 오더니 장사 접으셨어요? 그러더래요. 딱 그래 보이잖아요. 쓰레기가 저렇게 많기 때문에 또 한 달 넘게 이 매장 앞에 공사 차량 두 대가 상시 주차가 돼 있었고 쓰레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옷가게라고 알아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진짜 해도... 지난 8월 20일입니다.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서 출근했는데
차량 2대 중에 한 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본인의 차량을 주차했는데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아, 지금 이 옷가게 요겁니다. 사장님 차량이 저 경차입니다. 싹짝 넣으니까 1시간 정도 지나서 공사 관계자가 트럭 왔으니까 차량 좀 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만약 차 안 빼면 박살내버리겠다 망치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매장에 있던 손님들도 나갔다고 하는데 사장이 이날은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 관계자한테 뭔 소리 하느냐, 당신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나가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건물주가 매장으로 찾아왔답니다. 공사 관계자와 함께.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차 빼! 자, 건물주와 옷가게 사장님 대화 고스란히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차 빼요 얼른. 아 죄송합니다. 차 못 빼요. 지금 강의하는 거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권리는 없어요. 네, 제가 진짜 사인이 저희는 무슨 권리로 이런 뻔뻔한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치우려고 지금 들어대야 되니까 빼시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돈가정을 그렇게 사용해? 그렇게 배운 거 그렇게 살아요? 저는 뭐 죄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한테 민폐를 끼치는 것도 죄예요. 지금 너무 좀 무서워요 진짜. 무섭기는 가슴에 진짜 무서운 게 뭔지를 모르는구만. 여기 영업자에서 이러는 게 너무 힘든데 저. 야 우리 다 힘들잖아요. 작업을 못하니까. 고함 지르지 마십시오. 아니 무서워요. 아이고 막 기절하지 그러세요? 쓰러지세요. 진짜 쓰러지면 어떡하죠? 그럴 것 같아. 뒷목 잡고 막 쓰러지고 그래요. 가슴스럽게. 길 받아요 그러면. 이 건물주와 제보자 이 표기가 서로 바뀐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지금 뭐 들으신 것처럼 공사 방해되니까 차를 계속 빼라라고 하고요. 중간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리로 건물주한테 건물주가 빼라는데 안 빼고 있냐라는 거예요. 건물주가 뭐 이렇게 우리 농담처럼 무슨 조물주라도 되는 건가요? 저런 식의 얘기를 했고 결국에 저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근데 경찰 와서도 이게 주차 문제인 거잖아요. 저게 이제 만약에 도로에서 벌어진 일이면 그나마 도로를 가지고도 좀 뭐 권한이 있을 수가 있지만 사유지의 주차 문제라서 그냥 서로 협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또 그냥 떠났다고 하는데 글쎄 저게 지금 필요해서 저렇게 하는 건지 쌓아놓은 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저는. 자, 옷가게 사장님은 저 쓰레기 더미 매일같이 와서 뭐 그래도 꿋꿋이 그걸 다 치웠대요, 손으로. 자, 그런데 다음 날 정말 자괴감이 왔다는 겁니다.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너무 더러우니까 제 차량 주차해놓은 상태에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쓰레기를 그냥 치웠어요. 조금 깔끔하게라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날 하루 종일 했거든요. 저녁 때까지. 일반 쓰레기봉들 제일 큰 사이즈 있잖아요. 4개를 꽉꽉 채웠는데도 안 돼가지고 그날 또 날씨도 너무 덥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와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나름 좀 기분 좋게 나갔는데 다음 날에 이제 제가 오픈하려고 오니까 이제부터 쓰레기가 또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더라고요. 보고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또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냥 그 트럭이 다른 데서 폐기물 같은 걸 싣고 오더라고요. 폐기물을 실어 와가지고 앞에다가 다 버려요 그냥. 자, 하나 치우면 다음 날 2개가 쌓여 있고 2개 치우면 4개가 쌓여 있고 말이죠. 네, 들으신 대로 일단 봉투에 담고 내일 치우자고 퇴근을 했는데 다음 날 폐기물과 쓰레기가 더 늘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요. 아침에 폐기물을 가져와서 또 쌓아놨다고 하고요. 이후에도 공사 관계자들이 폐기물을 계속 쌓아서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신고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장은 결국 지난 9일에 또 신고를 했고 그때 경찰이 구청에 연락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연락이 간 건지 다음 날 관계자들이 와서 쓰레기와 폐기물을 치웠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치워진 상태라고 하는데 사장님 뭐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지금 편할까요? 아닙니다. 들어보시죠. 하루하루 잠도 못 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일 또 내가 매장에 나오면 또 무슨 짓을 해놓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아침부터 잠도 못 자고 계속 CCTV만 확인하고 있고 뭔가 또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사람 정신병이 걸린다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완전히 아예 숨 막히고 막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막막한 것 같아요. 지금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지금 답답한 거예요. 박 변호사님, 이 옷가게 사장님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겠대요. 하셔야 될것 어떻게 같아요.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탈법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에 의한 권리가 있는데도 그 권리를 참탈해가지고 겁을 주거나 쓰레기를 줘서 아니면
쓰레기 차량을 배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위협적으로 가해서 못하게 하려고 나가게 하려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결국 형사, 민사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형사적으로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만약에 지금 공사 차량이 했으면 그 사람들이 처벌받게 되고요. 만약 건물주가 그걸 시켰다면 교사라든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민사적으로는 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저게 살 권리는 있는 거거든요. 점유할 권리가 있고 그거를 만약에 건물주가 하려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얘기하는 예외를 본인들이 입증해서 나가게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업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해야지 저런 식으로 쓰레기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공사 차량으로 해가지고 저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민형사상 책임을 건물주가 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 건물주 입장을 듣기 위해서 대리인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남겨고 뭐 별의별 거 다 했지만 뭐 피드백은 없었습니다.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